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15주간의 대장정 다문화 시대의 디지털 문화와 언어 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언어학적, 인문학적 시각으로 탐구할 대구대학교 국제학부 이미경 교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기술이 인간의 언어와 문화를 깊숙이 파고든 시대입니다. 단순히 언어나 문화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학습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가 매일 숨쉬듯 사용하는 디지털 담화와 그 이면에 숨겨진 상호 문화적 역동성을 학문적으로 해독해내는 것, 그것이 이번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술이 인간의 소통 방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는지 그 장대한 서막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여러분께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문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나 풍경이 가장 먼저 그려지시죠? 잠시만 눈을 감고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많은 분이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반복적으로 보았던 그 풍경,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 이주해온 외국인 근로자분들이나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직면해온 다문화의 아주 중요한 한 단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지표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층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전형적이고 가시적인 이미지들이 과연 지금의 복잡하고 비가시적인 디지털 사회 구조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내 옆에 누가 사느냐를 다문화의 척도로 삼지만 이제는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고정된 프레임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시각을 장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화면에 제시된 연도별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현황표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표의 숫자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2021년 수치를 보십시오. 당시 체류 외국인 수는 약 195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 비율로 봤을 때 3.79%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2024년에 접어들면서 외국인의 수는 약 265만 명으로 급증했고 그때 비율은 5.18%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이미 우리나라는 OECD 기준 다인종 다문화 국가의 분류 기준인 5% 선을 넘어선 것이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 2025년 수치를 주목해 보세요. 체류 외국인은 무려 278만 3천 명을 넘어섰고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 5.44%에 도달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인구는 5,163만 명에서 5,111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인구는 줄어드는데 외국인은 늘어나는 이 역전된 곡선은 우리 공동체의 구조가 돌이킬 수 없는 질적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수백만 명의 인구가 물리적으로 우리 곁에 살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들이 스마트폰과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우리와 24시간 언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즉 물리적 정주를 넘어선 디지털 상호작용의 폭발에 우리는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 수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다문화에 대한 낡은 프레임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입니다. 다문화는 단순히 외국인이 우리 옆집에 사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확인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해외 콘텐츠, 글로벌 게임 속에서 마주하는 외국인 유저와의 채팅, 이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의 다문화 현상입니다. 단순히 서로 다른 문화가 섞여 있다라는 그런 현상적인 나열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의 언어와 감각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즉 상호 문화주의라는 개념이 왜 우리 시대의 필수적인 시민 역량이 되었는지 본격적으로 탐구해 볼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그 기술 자체보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들의 언어적인 실천과 포용성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문화라는 개념의 철학적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정의해보는 이론 학습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문화 현상을 학문적으로 분석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가장 익숙한 다문화주의이고, 두 번째는 이번 강의의 이론적인 토대가 될 상호문화주의입니다. 흔히들 이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를 혼용해서 사용하곤 하지만 언어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둘 사이에는 큰 인식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문화주의가 현상에 집중한다면 상호문화주의는 그 현상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동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이 두 개념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다르게 정의하는지 보겠습니다. 다문화주의를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비유가 바로 멜팅팟과 샐러드볼입니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동화주의 정책을 상징했던 멜팅팟은 말 그대로 용광로입니다. 이 모든 이주민들의 고유한 문화를 녹여서 하나의 거대한 주류 문화로 통합하려 했던 시도였죠. 하지만 이는 타자의 정체성을 지워버린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슬라이드 오른쪽에 바로 샐러드볼 모델입니다. 샐러드볼 안에 토마토, 양상추, 오이를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식재료는 자신의 고유한 형태와 맛을 유지하면서 한 그릇 안에 나란히 존재합니다. 각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이것이 오랫동안 다문화 사회가 지향해온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샐러드볼 모델에도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화 간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죠. 샐러드볼 안에 토마토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토마토로만 남습니다. 양상추와 같은 그릇에 담겨 있을 뿐 서로의 맛에 영향을 주거나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지 않습니다. 이를 우리 사회에 대입해 보면 이주민 집단과 원주민 집단이 물리적으로 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순한 물리적 공존이라고 부릅니다. 갈등은 없어 보이지만 진정한 소통과 변화도 없는 정체된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넘어서야 할 첫 번째 장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호문화주의에 주목해야 합니다. 상호문화주의는 단순히 함께 있음이라는 상태를 넘어서서 문화 간의 경계가 흐려지며 능동적으로 교류라는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공존이 아니라 상호작용이 핵심입니다. 내가 타자의 문화를 접하고 그들의 언어적 습관이나 사고방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나 자신도 조금씩 변해가는 역동적인 상태, 그것이 상호문화주의가 지향하는 포용사회의 본질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일방적인 흡수나 동화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는 쌍방향적인 진화를 의미합니다. 방금 우리는 상호문화주의가 단순히 함께 있음이 아니라 함께 변화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언어학적인 저의 관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언어적 하이브리드 현상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최근 글로벌 소셜미디어 상에서 한국의 먹방 혹은 대박 이런 단어들이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외국 유저들이 이 단어를 단순히 빌려 쓰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모국어 문법에 결합해서 새로운 변이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으로의 동화가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적 자산이 타자의 언어와 만나 제3의 새로운 담화 관습을 탄생시키는 과정. 이것이 바로 상호문화주의가 말하는 쌍방향적 진화의 실체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관찰자를 넘어서 이 거대한 상호 변화의 실험실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다문화주의의 샐러드볼 모델이 가진 한계, 즉 문화 간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샐러드볼 안에 식재료들이 서로 섞이지 않듯이 물리적 공존에만 머무르는 소통은 결국은 오해와 단절을 낳을 뿐입니다. 반면 상호문화주의는 그 칸막이를 허물고 서로의 맛과 향이 스며드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에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은 바로 이 칸막이를 넘나드는 유연한 경계 감각입니다. 타자를 나의 세계로 초대하고 나 또한 타자의 세계로 기꺼이 들어가는 용기, 그것이 상호문화주의의 윤리적인 출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무대는 어딜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디지털에 주목해야 할까요? 디지털 플랫폼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리적 거리의 완전한 무력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다문화는 이주나 여행 같은 물리적인 이동이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클릭 한 번으로 지구 반대편의 낯선 담론에 실시간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학술적 개념이 바로 디지털 접속성입니다. 이제 문화는 영토라는 물리적 경계를 따라 흐르지 않고 네트워크의 노드를 따라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초연결성은 우리의 일상을 상시적인 상호문화적 접촉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해외 콘텐츠에 누른 좋아요 하나, 무심코 남긴 이모지 하나가 사실은 고도의 상호문화적 교류 사건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환경을 우리는 CMC, 컴퓨터 미디에이티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CMC 환경에서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문법과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이 중첩된 이 새로운 소통 문법은 언어의 장벽을 낮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대면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말 같은 글, 즉 구어적 특징을 띤 문어체는 다문화 구성원들이 문법적인 엄격함에 대한 공포 없이 소통에 참여하게 돕습니다. 우리가 2주차부터 다음부터 자세하게 다루게 될 그런 디지털 슬랭이나 이모지의 활용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최소한의 공통 언어를 찾아가는 치열한 상호문화적인 노력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것은 디지털 공간의 텍스트가 닫힌 성벽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게시물은 수많은 링크와 해시태그, 그리고 타자의 댓글과 연결된 하이퍼 텍스트의 구조를 가집니다. 여러분이 SNS에서 마주하는 짧은 밈 하나에도 수십 개 국가의 문화적 코드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실력은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능력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다층적인 문화적 맥락, 컨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공부해야 할 디지털 상호문화 리터러시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는 다문화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상호문화주의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학습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5.44%라는 수치가 증명하듯 다인종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다문화는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일상입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상호문화주의는 우리가 기술을 매개로 서로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주목하는 실천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배운 이 개념적 토대 위에서 다음 시간에는 오프라인과 디지털 공간 소통 방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핵심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프라인과 디지털 현장, 오프라인 현장과 디지털 공간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